여러분은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요? 우리 삶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쁨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식당 넘어가니까 이제 갱년기가 오려고 그러나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배가 안 나오는데 요즘은 조금 먹어도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돌도 소화가 됐는데 물도 소화가 잘 안 돼. 이게 하루하루 되거든요, 안 됐어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아 옛날에 엄마가 이제 신우다 바늘로 해갖고 여기 감아가지고 여기가 따졌지. 그럼 콕 찔러면 새까맣게 피가 나왔지. 그러면 소화가 잘 돼. 저도 그랬어요. 확실히 됐어요? 그럼 한국인 5명 중 1명이 소화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창. 문제는 이 증상들을 방치했다간 몸 안의 독소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야, 반대로 소화와 장 건강을 개선한다면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데 소화의 비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자,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동네 공원에서 아이와 뛰노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외국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헬렌이라고 합니다. Can you sit down over here? Good job. You are so wonderful, Eugene. 저에게 흑역사가 있답니다. 제가 4년 전만 해도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보여드릴까요? 진짜 상상이 안 4년 전 되는데요.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진짜 헬렌님이세요? 네. 많이 변했죠. 사실 살도 살이지만 제가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었어요. 아하. 그래서 많이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이어트 할 때도 그 소화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수녀를 꿈꿨던 20대. 오랜 기도 끝에 미국에서 수녀원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수녀 생활을 했는데 남부가 튀긴 음식을 많이 음식들이 먹어요. 강하죠, 여기가. 기름지고 튀긴 음식에다가 또 수녀원이라는 곳이 갇힌 공간에서 활동도 별로 없는데 삼시, 세끼 또 중간에 간식까지 다 이게 챙겨서 먹어야 되니까 살이 너무 쪄서 20kg 이상 제가 늘었어요. 이후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제 살찐 모습에 너무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20kg 감량해서 얻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을 만났고요. 결혼해서 의사 선생님이 부인과에서 난임일 거다. 임신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허니문 베이비. 이런 건 좀 틀려도 좋죠. 건강을 되찾고 결혼, 임신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 곧 위기가 닥쳤다는데요. 위기요? 네, 결혼 전에 한번 다이어트를 대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쭉 유지를 하면 됐었는데 요요가 왔을까요? 임신할 때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됐어요. 뱃속애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기 위해서 잘 낳기 위해서 억지로 먹기 이게 시작한 엄마들 거죠. 마음이에요, 이게. 어렵게 뺀 살을 다시 찌워야 하는 상황. 어쩌면 아이 핑계를 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잘 우와. 드셔야 참고 된다고 있던 하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피자. 그동안 먹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피자며 빵 등 좋아하는 음식을 원없이 먹었다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가스가 차지? 건강을 소화불량이. 되찾으며 잊고 있었던 소화불량과 속쓰림, 더부룩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변비까지. 아이고. 배부른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야. 진짜. 게다가 임신 중이라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체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남 얘기 같지 않은 분들이 총 계실 거예요. 7개 문항 중 2개 항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소화불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것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액체화가 됩니다. 이런 음식물들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소장 쪽에서 그런 소화 요소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에너지로 변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소화 요소들이 하게 하는데요. 이 소화 요소란 게 나이가 들수록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40대 후반부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소화 문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화에 대한 모든 것.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양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승아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손을 따는 경우가 있죠? 체했을 때 손 따기 효과 있다 있지 없다. 않을까요? 하나, 둘, 셋. 확실히 효험을 봤던 없다. 입장인데 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실제로 체했을 때 지금까지 저한테도 손을 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도요. 손을 따서 검은색 피를 보게 되면은 약간 소화가 되는 느낌이 저도 실제로 들 때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딴다고 해서 실제로 소화가 잘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X입니다. 사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소독이 안 된 바늘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요. 이게 이제 위험할 수는 위생에 있죠. 관해서 조금 더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오히려. 또 혈관이 약한 노인분들이나 또 소아분들은 이게 손상까지 혈관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억지로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지 트림 효과가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과연 억지로 한다는 정답은? 거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허. 트름이란 것은 위안에 있는 가스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트름 자체가 소화의 징표는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트림을 하니까 이제 복부 팽만감이 줄어서 이제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트림은 이제 소화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트림을 하면서 좀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잖아요. 저요. 그런 플라시보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볼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저는 OX 절반을 이렇게 해모.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이 자주 호소하는 소화기계 증상을 살펴보면 트림,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등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염증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폭식, 소화불량, 체중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낸 그녀의 비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육아와 운동을 한 방에 해결하네요. 아이를 이렇게 놀아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down, up, down. 신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을 들지만 저같은 워킹맘들은 따로 헬스장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꿈에도 못 꾸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안고 그냥 집안에서 육아하다가 짬짬이. 아기 안고 이렇게 스쿼트 하면은 시간도 줄이고 또 아기랑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교감도 되고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요. 그쵸. 아기 손이랑 아기 손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지만 제가 아기 발을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우와.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면 재미있게 운동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다고요. 아, 운동 진짜 돼요, 이거. 아, 힘들어. 저도 좀 제가 배워놔야겠는데요, 이 이거. 몸을 만들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홈트를 통해서 오. 충분히 다이어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백한 닭가슴살로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요. 식단도 관리하시는군요. 스테이크인데 기름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요. 아, 네. 채소랑 고기를 익혀야 되는데 사실 익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안 써도 돼요. 찹스테이크 소스 약간으로 간단하게 완성. 그렇게 되면 지금 탄수화물은 없는 거네요. 아, 육아를 하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밥 대신에 쌀 식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찐 고구마를 먹어요. 기름 대신 물로 요리해 칼로리를 낮추고 약간의 찹스테이크 소스로 풍미를 올렸습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인데요. 그때는
고구마를 한동안 먹었다가 좀 질리면 쌀밥 먹기도 아예 안 하고 양을 드실 좀 순 되게 작게 없으니까요. 먹고요. 식단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다이어트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인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 카모트 효소를 먹은 다음에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배출도 잘 되고 또 몸에 나쁜 게 안 쌓이게 해줘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물들이 내려가는 작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음식물들이 분해되고 그리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용인데요. 소화 효소는 이 두 번째 흡수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숨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요, 이 산소 찌꺼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안 좋을 수 유발요인이 있다고 될 수 들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되게 되면 이제 음식물이 이제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이 활성산소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효소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음. 이건 침의 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침 속의 아밀라제가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침이 또 이게 많잖아요. 바로 이 체내에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많고 적음이 소화에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균일한 조건에 한쪽 이쪽에는 물에만 효소를 카모트 넣었어요. 효소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빵을 넣어둔 곳에 두 가지의 물을 각각 부었습니다. 30분 동안 관찰 결과 네. 효소를 넣은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분해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색깔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네요.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야, 차이가 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카모트 효소가 뭘까요? 먼저 카모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곡물 중 하나입니다. 이 고대 곡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각종 영양 성분이 뛰어난 카모트를 발효해 만든 게 바로 카모트 효소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장염을 유발한 쥐 실험군 중 7일간 카모트 효소를 섭취한 그룹에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행복도 되찾았다는 그녀. 야, 창피하네요. 와. 소감 발표하실 시간이에요. 제가 2021년도 미즈 모델 코리아 사원 당선자거든요. 우와. 그때 받은 티아라와 세쉬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대단하시네요. 자신감을 얻기 위해 도전한 모델 선발 대회에서 입상까지 하며 삶의 만족도도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비만과 지긋지긋했던 만성 소화불량 이제 안녕. 운동과 식습관으로 되찾은 이 행복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까요?